안녕하세요 여러분, 성현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주운전 막다가 폭행당한 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전 영상에 대해서 좀 많은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은 관심들을 받게 되고 너무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이건 주작이다라는 이야기와 좀 예민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의 그 썰 영상을 되게 재밌게 봐주시고 몰입도 좋게 말씀을 잘 해주신다, 너무 재밌다, 앞으로도 이런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막 이런 댓글들, 그리고 또 걱정해주시는 댓글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작이다 뭐 이런 거를 막 지어내서 얘기하냐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인증을 하지 않으면 제가 앞으로 하는 말들이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인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조금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사건명에 특수협박으로 되어 있고요. 검사 처분 완료.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에 이제 너무 많은 추측들이나 남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쨌든 누군가가 피해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올린 게 아니고, 사실 이 영상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을 줄 몰랐는데 정말 진짜 저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팬분들이 진짜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 사실 영상을 올린 거였어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큰 관심을 받게 돼서 이게 조금 잘못 해석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뭔가를 의도하거나 뭔가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영상을 올린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추측과 또는 누군가한테 피해가 되거나 또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조금만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괜히 좀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또 저의 영상을 또 재밌게 즐겁게 봐주실 거라고 믿고 음주운전 막은 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요, 2015년도였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20살 때였는데, 기존에 제가 이제 연습생으로 있던 회사들에서도 나오게 되고 대학교 입학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뭔가 마음도 되게 편안하고 되게 즐거운 나날들을 좀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어쨌든 막 회사 연습생을 하고 있어서 뭔가 숙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니까 주말마다 제가 본가에 내려갔었어요. 집에 가서 맛있는 부모님 집밥도 먹고 하다가 저랑 되게 엄청 친형 친동생처럼 지내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형이랑 만나가지고 술을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됐는데 그날따라 유독 저도 뭔가 이제 좀 고민거리가 많고 형도 좀 고민거리가 많은 좀 그런 시기였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다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야 돼서 회사를 찾기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반대로 그 형은 어쨌든 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고민거리들을 엄청 이야기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살 막 이럴 때는 그 술이 진짜 끊임없이 들어가요. 그냥 계속 넣는 대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둘이서 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았는지 인생 얘기만 하다가 아침 해 뜰 때까지 마시게 된 거예요. 엄청 이제 좀 취한 거예요.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해서 정리를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날 좀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유독 저희가 술 먹었던 그 거리에 아침 해 떴는데도 사람들이 그날따라 유독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진짜 아침까지 술 마신 상태면 사실상 거기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취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와, 근데 오늘 진짜 사람 많다 막 이러면서 막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을 가려고 이제 택시 타는 곳을 가는데 그 형이 이제 자기는 이제 차를 가져와가지고 차를 챙겨 가야 된다, 대리 불러서 갈 거다,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좀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끝까지 이제 챙기려고, 아 그럼 내가 그냥 형 차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겠다 해가지고 차 있는 데를 갔어요. 차 있는 데까지 이제 둘이 걸어가면서 되게 막 이런저런 얘기 막 많이 하고,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아서 막 성공하자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면서 차까지 걸어갔어요. 차에 걸어갔는데 이제 형이 차에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형이 운전을 좀 할 것 같다 라는 뭔가 느낌이 빡 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형한테 얘기를 했죠. 형 대리기사님 불렀어요? 이렇게 했는데 안 불렀대요. 그러면 형 지금 어쨌든 차 여기 왔으니까 지금 대리기사님 불러라. 그리고 난 형 가는 거를 먼저 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먼저 계속 가라고 하는 거야. 그냥 가 빨리 가. 근데 엄청 취했어요. 막 진짜 믿어도 돼, 진짜 믿어도 돼 막 이러면서 가라 빨리 가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어쨌든 그 차 키도 꺼내놓은 상태였어서 아 이거 느낌이 너무 쎄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내가 가면 이거 무조건 운전해서 집에 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딱 들어서 끝까지 이제 아 형 내가 진짜 형 가는 거는 보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계속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에 이제 형이 아 알겠어 대리기사님 부를게, 아, 알았어 대리기사님 부를게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기사님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대리기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 취했으니까 이상한 별의별 얘기 하면서 막 하하호호 하면서 막 그러면서 있었어요. 또 인생 얘기가 짧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엄청 이제 서로한테 또 막 뭐 우리 진짜 성공하자, 그리고 형은 진짜 잘 될 거예요. 그럼 형아 넌 진짜 잘 될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막 하하호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먹으로 제 여기 얼굴 정면을 빡 때리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그냥 너무나도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저도 지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벙찐 상황이었었는데 그냥 진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 얼굴 정면 정확히 코를 주먹으로 빡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맞고 펑 이 상태로 거의 한 5초에서 10초 가까이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귀를 갑자기 뻥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뻥 맞았어요. 그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워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뻥 맞고 이러고 있다가 귀를 뻥 맞고 그냥 완전 멍한 상태에서 고개를 딱 내렸는데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진짜 완전 뚝뚝뚝. 근데 제가 그 피를 보니까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너무 아픈데 그 순간에 너무 많은 막 배신감과 이 형이 날 때려, 내가 지금 혹시라도 너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막았는데 지금 날 때려? 이 생각 때문에 배신감에 갑자기 너무나도 막 화가 너무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전 사실 그때 그 맞아서의 아픔보다 여기를 너무 크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저한테 너무나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형이었어서 여기를 정말 너무나도 크게 맞은 느낌이어서 화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형 나 지금 때렸지? 형 나 지금 때렸다? 형이 나 지금 나 형 음주운전 막으려고 했는데 형 음주운전 막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나 때린 거야? 형 진짜 후회할 짓 한 거야? 하면서 경찰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형 진짜 후회할 짓 한 거야 하면서 그냥 계속 얘기하면서 형 진짜 후회할 짓 했어. 형은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잊지 못하게 해줄게. 내가 나 같은 동생 잃어버린 거 형 진짜 너무나도 후회하면서 평생 동안 잊지 못하면서 살 거야 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일단 막 피는 뚝뚝뚝 흐르는데 그냥 손으로 막 이렇게 그냥 하면서 그냥 피가 나건 아프건 이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큰 배신감 때문에 형 진짜 그렇게 하면서 112에 전화를 해서 제가 저 지금 여긴데요 음주운전자 막다가 지금 그 음주운전자가 저 폭행했거든요. 제발 빠르게 좀 와주세요.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분들이 바로 왔어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오자마자 제가 피가 엄청 많이 나니까 일단 병원 바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병원 바로 가시겠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아픈 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분노가 더 먼저여서 아 저 괜찮다 그냥 휴지로 이거 맞고 갈 테니까 지금 경찰서 가서 진술서랑 다 쓰고 하겠다 해서 경찰서를 갔어요. 경찰서를 갔는데 이제 경찰 아저씨가 그 입구가 있으면 그 경찰 아저씨분들이 이제 입구 쪽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보통 이제 경찰서를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경찰 아저씨가
혹시라도 또 뭔가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경찰분들이 이제 책상 안쪽으로 저를 이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의자를 하나 주시고 거기에 이제 앉아서 경찰분께서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성인이었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 아침에 그 전화를 받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전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진술서랑 이런 거 먼저 쓰겠다 해가지고 진술서 먼저 쓰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해서 저는 절대 합의 볼 마음 없다, 그냥 분노에 차있었어요 그때까지도. 근데 일단 경찰분들께서 일단 병원은 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제가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리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경찰분들이 병원까지 안내를 해주셨다, 병원까지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조금 넘게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급하게 좀 치료를 받고 부목 같은 거를 대고 귀에 이제 이렇게 붕대 같은 거 해주시고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입원을 하게 되고 제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니까 그 형이 이제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막 현우야,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졌다 이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저도 그때 진짜 좀 순수했었나봐요. 그 와중에도 제가 이해해요, 저도 실망이 너무 커서 그런 거고 술 먹어서 형 정신 아니었던 거 아니까 이해해요, 일 열심히 해요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보내니까 이해해주는 거 고맙다, 근데 형은 너랑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고 싶어, 그러니 형이 노력할 거니까 같이 천천히 가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그 뒤에도 형이 지금 너 당장 보러 가도 되냐 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싫다고 했어요. 지금은 당장 볼 마음 없다 했는데 형이 그래, 그러면 너가 볼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겼을 때, 좀 마음이 안정됐을 때 한 번만 만나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그냥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형한테 병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 앞에까지 와서 이제 형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진짜 머리부터 먼저 숙이고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진짜 죽을 죄를 졌다 이러면서 막 집에서 지금 쫓겨나게 생겼고 뭐 되게 안쓰럽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지금의 저였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보통 또 다시 할 거니까, 아마 또 똑같이 할 거라는 걸 이제는 아니까 지금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되게 순수했어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냥 내가 어쨌든 좋아했던 형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형이니까 용서를 했었어요. 완전 용서는 아닌데 그냥 앞으로 형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렸다. 그러니까 그 형이 얘기했던 게 제 가족을 진짜 본인 가족들보다 더 챙기겠다, 뭐 명절이건 뭐 중요한 날이건 항상 부모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리겠다, 그리고 부모님 또 찾아뵙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진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발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음주운전 할 생각 하지도 말고, 나한테는 정말 못해도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이 진짜 형한테 너무 실망했다, 그러니까 형이 진짜 책임지고 우리 부모님 마음 아픈 거 다 낫게 해줘라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하고 저는 이제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고 형은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원을 하고 엄마랑 아빠한테 이제 사죄를 하겠다고 그 형이 이제 왔어요. 저희 집 앞에, 저희 이제 가족들 앞에서 진짜 사죄를 했어요. 저도 이제 그 모습 보고 앞으로 안 그러겠지 하고 형이랑 이전처럼은 못 지냈어요. 근데 그냥 간간히 연락하고 저희 부모님도 엄청 잘 챙기고 저한테도 연락을 잘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연락도 없고 저희 부모님한테 진짜 평생 고향에서 친아들처럼 평생 그렇게 하는 거 약속할 테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연락이 엄청 뜸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부모님한테도 뭐 연락 그런 것도 일절 없고, 그래서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정이 완전 털리기 시작하면서 아예 좀 거리가 멀어졌죠. 제가 그때 진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국에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안아줘도 품어줘도 사람은 진짜 바뀌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저는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한테 이제 한 번이라도 실수를 했던 사람은 절대 이제 뒤도 안 돌아보는 그런 좀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런 사람은 거리를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음주운전 막다가 폭행당한 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에 올렸던 영상이 뜻밖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와 다음 썰 뭐 들려드리지 다음 썰 뭐 들려드리지 하면서 되게 막 갑자기 엄청난 큰 부담감이 갑자기 생겼었는데, 그렇게 막 하나 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메모장에 적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메모장을 돌려보는데 왜 나한테 막 이런 일들이 많았지? 와 진짜 신기하다, 막 이런 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들려드릴 썰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어김없이 재밌게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썰을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와 진짜 이런 썰이 있구나, 근데 되게 신기하다, 혹은 되게 무섭다, 혹은 되게 재밌다 정도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영상을 보고 되게 그냥 그 시간 동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 많이 주신 만큼 앞으로 정말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저의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또 재밌는 썰이나 컨텐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